네, 안녕하십니까 팍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요즘 시장 어렵죠? 예, 이번 주 좀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예, 저 시황선생 반재엽 전문가랑 같이 하시면요, 여러분들 수익의 길로 충분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지지 않는 거 꼭 이기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면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 시황선생과 함께 하시면요, 예, 오늘 또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시장 상황이 왜 이런지, 그리고 어떤 섹터로 가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잠깐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오늘도 시크릿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잊지 마시고요. 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네, 화요일이죠. 미국에서 주로 이제 미국 걸 많이 보여드리는데,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CPI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7.7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역시 12월도 CPI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CPI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되는 거주비, 렌트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월세입니다. 이것에 알려면 우리가 당연히 주택 가격 또는 미국의 부동산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것이 화요일 날 밤이죠. 8월, 9월. 근데 이게 후행 지표예요. 좀 빨리빨리 반영되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11월에도 지표는 숫자는 좋게 나왔는데 거주비가 좀 내려갈 것을 좀 기대했는데 거주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다른 게 내려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물건이 덜 팔려서, 그래서 물건값이 내려서 이게 내려갔지, 거주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주비가 내려가면 당연히 CPI도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CPI가 또 발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밤이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마이크 한 번만 잡았다 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사실 주가가 월요일날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준의 역할은 사실은 이분들이 주가를 부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될 건 사실 물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CPI는 잘 나왔지만 한 번 가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CPI가 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쭉 많이 했던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스탠스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11월에 일단은 CPI가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다른 지표도 보겠죠. 안 보는 거 아니겠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해서 조금은 완화적인 그런 멘트를 할지, 만약에 완화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비둘기파라고 하죠. 비둘기적인 멘트를 하게 되면 시장은 또 환호하겠죠.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는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굉장히 좀 센 발언을 했습니다. 속도는 좀 줄일 수 있는데 좀 더 멀리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만 하면은 좀 뿅망치로 좀 때리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수요일 날 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런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안 좋아하는 건 불확실성이라고 했죠. 딱딱 숫자가 나와주면 좋은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누구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금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미국 시장보다 이제 중국 시장이 더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민간 고용 데이터입니다. 민간 고용 뭐죠? 실업률. 역시 연준에서 많이 보는 자료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감원을 많이 지속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감원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갑자기 안 좋아져도 문제겠지만 좋아져도 문제죠. 우리 주식 시장에는 그래서 조금씩은 안 좋아지는 게 사실은 요거는 고용 데이터. 요거는 좀 안 좋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가격도 좀 더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물가 안정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은 뭐 올라가지는 않겠죠. 봐서는 최근에 흐름을 봤으면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지속됐지. 그리고 수요일 날 연준 의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조금은 어떤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가 나올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은 다음 주 CPI까지는 아마 좀 환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같은 수요일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PC 그래서 이제 10월에 CPI가 그러니까 10월치가 이제 11월에 발표됐는데 요거는 12월 1일. 뭐 달수는 뭐 좀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11월에 원래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11월께 원래 잘 나왔기 때문에 PC도 잘 나올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PC 자료를 더 우선시한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역시 고용 보고서가 11월 2일 금요일에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에 관련된 거 그리고 부동산 주택가격 요것에 관련된 거 다 뭐가 제가 지금 여기에 올려드린 거 사실 이것만고도 지표는 많겠죠. 근데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시나 물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자료만 우선 골라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 자꾸 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것을 더하든 빼든 하겠죠. 네, 매수하든 매도하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일단은 요거는 뭐 지난 금요일 거긴 합니다만 일단은 10년물, 10년물 뭐 2년물을 볼 수도 있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 요건 채권과 좀 반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2년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3점 여기서 좀 3.6에서 3.8 요 사이였죠. 그래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물론 물가 지수가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증시도 안 좋겠죠, 당연히. 당연히 제가 이제 12월에는 CPI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갔어. 그리고 연준 의장도 굉장히 좀 더 하드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반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렇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연동돼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국채 수익률을 꼭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다. 그래서 주가는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바뀌긴 한데 얘가 좀 더 정확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항상 제가 아침에 체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월요일 날, 28일 날, 월요일 날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20일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20일 조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2,400을 간신히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디라고요?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중국 시장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뭐 CPI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좀 잡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코로나 봉쇄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월요일 날 그 매동도 역시 뭐 좋지 못했습니다만 기관하고 외인 또 쌍매도죠. 근데 뭐 기관 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선물은 좀 그래도 조금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마감 때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좀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CPI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 연준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수치, 데이터, 자료죠. 그 결국 연준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랑 그다음에 CPI 발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일단 CPI 먼저 발표 나오고 그다음에 FOMC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리를 또 정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좀 그래서 관망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흐름이 정해지면 또 그때는 또 움직이겠죠. 그 전까지는 중국의 어떤 코로나 요게 좀 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보더라도 이렇게 빨간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나마 삼성 SDI, 2차 전지죠. 그다음에 현대차 또는 기아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는 제가 긴 흐름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IRA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썩 좋지 못했죠. 그래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당연히 기회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만약에 IRA가 특히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불이익 이것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악재에 좀 눌려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또는 기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은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단기간에는 지금은 IRA 법안 때문에 조금은 눌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삼성 SDI 그리고 여기 엔솔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믿을 것은 2차 전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말이 아주 틀리다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래서 그 이전에 CPI 11월 발표 나고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거다.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수급이 완전 좋으면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 전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쉬어갔죠. 그러면서 일부 종목들은 쉬어가고 어느 정도 조정받은 다음에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잡아가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삼성 SDI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반등하는 좀 흐름이 나왔죠.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도 좀 많이 조정을 받는다. 이때는 다시 한번 좀 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총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은 역시 물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뭐 월요일 날 좀 쉬어갔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좀 급등했었죠. 그리고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빠지죠. 가볍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이런데 어쨌든 LNF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역시나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이 좋아야겠죠. 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하다. 이번 주는 사실은 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다음 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박스에서 몇 가지 뭐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 나름대로 종목을 발굴해 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종목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중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DY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좀 올라오다 사실 좀 쉬어갔죠. 그래서 방송을 좀 타서 그런지 조금은 좀 쉬어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이 한번 또 나왔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렇게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 종목이 올라와서 그 정도는 그렇죠? 뭐 크게 욕심 내지 말고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매동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많이 올라왔다, 테마를 탔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냥 실적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DY 파워는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압 실린더 그러니까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어떤 그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이런 종목이 잘 가면 당연히 거기에 부품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은 좀 눌림목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날 한번 급등을 15% 정도 해줬고 그리고 월요일에도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다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텔리언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억지로 좀 부리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는 사실 원래는 우주항공 섹터에 더 어울리는 종목이죠. 그렇지만 사우디라든지 이렇게 중동 사막이라든지 또는 또 아프리카, 뭐 밀림 지역 이런 데서는 뭐 거기다가 기지국을 일일이 심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망망대해라든지 이럴 때는 항공, 우주 위성에서 요즘 뭐 저궤도 위성을 많이 쓰는데 위성에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텔리언 테크는 거기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네옴시티가 사우디에 있고 사우디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통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품한 업체가 원앱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안테나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랑 관련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 좀 테마를 타긴 좀 어려움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것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거죠. 내년에 실적도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돼서 어차피 이 섹터가 더 커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뭐 2023년도에 꼭 봐야 될 섹터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우주항공 이쪽도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고 당연히 발전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매수매도 사실 타이밍 자체가 어려운 거지 우리가 이 분야가 발전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월요일 날 앞으로 뭐 그렇죠? 우주항공 섹터 분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급등을 좀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텔리언 테크고요. 오늘 우주항공 섹터에서 뭐 AP 위성이라든지 몇 종목 좀 잘 간 종목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게 문제죠 사실은 항생. 홍콩,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게 지금 양봉이잖아요. 이게 밑에인데도 양봉이다. 그러니까 시초가는 거의 뭐 3%, 4% 빠진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상황이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도 봉쇄지만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이 못 견디겠다. 그렇죠? 그동안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세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요즘 뭐 시위를 벌인다 주말 내내 그런 뉴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이것을 사실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론 미국 시장 다음 주 CPI는 어차피 다음 주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것이 발표가 좋게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또 바뀌겠지만
또 이 부분도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분야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예, 지난주 한알령 그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종목이 굉장히 급등했었습니다. 네, 제가 자주 보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또는 DNC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엔터 종목들 또는 뭐 게임 종목도 같이 올라갈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죠.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위기이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입니다.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코로나가 점점 중국에서 점점 번져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퍼져야 그 다음에 조금은 완화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상태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위기지만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거. 네,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종목이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인데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 회사 굉장히 매출 좋고 수익 좋고 해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치주로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 많이 빠졌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까 뭐 화장품을 덜 바를 수도 있고요. 덜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국 소비재로도 이제 많이 엮여 있죠. 중국에서 워낙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한국 화장품을 완전 쓸어갔어요. 그냥 보따리에다 막 쓸어가고 막. 저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많이 쓸어갔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더 있고 바깥에 외출을 좀 덜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화장품이 덜 팔렸겠죠, 당연히. 화장품이 덜 팔리면서 화장품 섹터가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당연히 내려왔겠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근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화장품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엔터 종목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도 상황이 계속 봉쇄를 하느냐 오프닝 하느냐 이제 여기에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주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매동도 좀 좋은 편인데요. 지금 딱 이렇게 바닥 찍고서 10월 28일 날 바닥 찍고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망치형 있었네요. 올라왔다가 121선 살짝 올랐다 좀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61선에서 반등. 그리고 오늘 121선까지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어땠죠?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근데 요 아모레 퍼시픽 또 화장품 종목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은 매동이 좋습니다. 매동이 외인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외인이 요즘 뭐 이렇게 들어오나 나오나 뭐 이렇게 뭐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매수도 최근에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등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당연히 아모레 퍼시픽은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총도 크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좀 더 큰 돈이 들어왔겠죠. 무엇을 보고 이렇게 들어갔을까? 일단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2019년도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이죠. 이때는 뭐 매출 5조 5천억이 됩니다. 5조 5천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간 봤을 때는 계속 근데 20년도, 21년도 계속 내려가죠. 계속 매출이 빠집니다. 매출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이제 22년도 올해까지 계속 안 좋네요, 그죠? 매출이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올라가죠. 그렇죠? 내년에는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매출과 영업이 안 좋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은 선반영이죠. 미리 움직입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실적 좋고 이럴 때 오히려 더 빠졌잖아요. 왜?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화장품 섹터는 어떻습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최악이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들이 이 점을 보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이 또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아직 봉쇄를 할까 말까, 봉쇄하고 있죠, 사실. 봉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건 사실 악재입니다. 악재이지만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또 기회가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살살살 올라오지만 또 이제 중국이 뭔가 오프닝 한다라고 할 때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오프닝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탄력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기회란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기회다. 지금 아직 중국이 이렇게 봉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것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물론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 매출 올라갑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이 안 사줘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열리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주말에 한번 명동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봉을 요즘 많이 보여드리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쭉 올라가던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다음에 연속으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한참 이제 좋았을 때가 30만 원대지만 그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여기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까지는 물론 좀 중장기적입니다. 이거 뭐 단번에 올라가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에 중국이 다시 오프닝하면 개방을 하면 좀 더 탄력을 더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고 위기일 때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접근하는 투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뭐 종목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사실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 위메이드, 지난 주말에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메이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믹스가 그렇죠?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가 상장 폐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논란이 주말에 많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게임 또는 P2E라고 하는 어떤 게임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수단인데 요것이 앞으로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을 많이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분야가 성장을 하는데 누가 선점하는 거죠? 과연 누가?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 분야에서 앞장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 왔는데 근데 선도 사업자가 무너지면 또 후발 사업자가 또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이 부분이 지금은 좀 악재로 드리워져 있는데
아까 중국 그것도 그래요. 코로나 봉쇄 때문에 사실 악재죠. 근데 요것이 해소가 되면 네, 급등하는 사유가 됩니다. 악재가 풀리면 호재가 되죠. 네, 급등 사유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위메이드 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 종목들, 그렇죠? P2E를 준비했던 그런 종목,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를 매개로 해서 P2E의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던 위믹스 생태계를 하려던 그런 업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위믹스가 만약에 진짜 상폐가 되면 또 다른 업체가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판에 좀 더 커져야 같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금요일에 점 하한가 갔는데 뭐 점 하한가 몇 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우리 기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저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아주 공정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섹터. 그래서 만약에 이 사태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역시 악재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당장은 관망입니다. 당연히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변환의 결과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기회로 봐야겠죠. 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게임 산업의 발전과 어쨌든 생태계를 위해서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 어차피 지금 11월 말입니다. 이제 12월 바로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12월 돼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2022년도는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주식은 지금보다는 뭐 미래죠. 앞으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꼭 봐야 될 섹터. 그래서 요즘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메타버스죠. 그래서 왜 메타버스를 꼭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메타버스 NFT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메타버스라고 할 게 우리가 딱히 보여줄 게 별로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2023년도에는 그렇죠? XR 기기들이 다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소니가 먼저 예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하겠죠. 삼성전자도 로봇, 메타버스 또는 바이오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미국, 일본이 앞장서서 가면 당연히 중국도 쫓아오겠죠. 중국이 뒤질세라 안 끼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숫자로 물량으로 아마 이렇게 좀 파고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내년에는 조성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북 메타 혼자서 끌고 갔어요. 시장을 먼저 열긴 했지만 당연히 기대감만큼 충족이 안 됐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나 애플이 하면 뭔가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게 어쩔 수 없죠. 애플이 내년에 XR 기기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 거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또 이렇게 메타버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뭐 나무가라든지 뭐 주로 하드웨어적인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기는 있는데 거기 어떤 우리가 그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먼저 떠오르죠. 자이언트 스텝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뭐였죠?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어요. 기대감만으로도 수십 배, 수백 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딱 각인돼 있다. 이 각인의 효과. 그래서 그게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근거가 전혀 없으면 또 그렇겠지만 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이언트 세븐 광고, 주로 우리가 영상하면 광고,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광고에서 그다음에 VFX는 이렇게 시각 특수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각 특수 효과 VFX. 그래서 광고,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리얼타임 콘텐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최근에 무슨 시상식에서 보면 갑자기 뭐 용이 날라오고 막 이런 게 가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거기서 마치 가상의 무언가가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자연스럽게 보이면 보일수록 좀 더 진보한 거겠죠. 좀 더 발달한 거겠죠. 옛날엔 굉장히 어색하던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때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컨텐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추얼 휴먼에서 가상인간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의 흐름이 좋아요. 물론 다른 뭐그 한한령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덱스터는 주로 이제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덱스터는 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도 있지만 최근에 또 한한령 또 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의 컨텐츠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사실 뭐 그런 이유는 아까 아모르퍼시픽처럼 주가 사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많이 좀 고점대에서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낙폭 과대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넥스터는 뭐 여기도 영화, CF, 드라마 그죠? 각종 영상이죠. 영상인데 여기서도 시각 특수 효과 국내 업계 1위. 특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OTT 관련해서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게 작년에 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역시 작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많이 좀 내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보는 종목이 뭡니까? 위직 스튜디오죠. 위직 스튜디오. 여기에 모회사는 누구죠? 컴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종목에 대해서 좋게 봤던 이유는 게임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좀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컸는데 그동안 굉장히 자본을 축적을 해왔어요. 현금 자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투스는 이렇게 영상 분야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컴투스 자체 그 종목은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원래 본업은 게임인데 거기보다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쪽에 매출이 좀 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자회사 위직 스튜디오 최근에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죠. VFX뿐만 아니라 종합 스튜디오로서 굉장히 뭐 엔터라든지 굉장히 그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사실은 요 위직 스튜디오가 지분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VFX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위직 스튜디오를 제가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매출도 일단은 4분기에는 좀 이렇게 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드웨어 종목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하드웨어 종목들은 실적과 매출이 잘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기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멋있게 좋은 그 애플 엑셀 기기를 샀는데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도 나오겠죠. 그런 FX 영상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023년도에 봐야 될 종목들 또는 대박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메타버스는 꼭 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왜요? 예전에는 단순한 기대감이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기기들이 쏟아진다. 기계 쏟아지면 거기에 들어간 부품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이건 없던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여기 프로그램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또는 이런 컨텐츠 종목들은 우리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컨텐츠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요 종목들도 굉장히 뭐 한 종목만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 섹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올랐다가 살짝 그리고 이제 다 지난주에 한한령 중국에 해제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급등에다가 사실 살짝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 쪽은 이제 2023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XR 기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 기존에는 메타 별로 기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애플에서 일단 내놓는다고 하면 그냥 내놓지 않겠죠,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잡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들이 또 다량 생산이 필요하고요. 수요가 필요하고 이제 공급이 되어져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잘 올라왔죠. 그래서 월요일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도 최근에 이거 일봉이고요. 21선에서 반등. 그리고 이거는 뭐 지난주에 저 한한령 관련해서 그래서 중국이 막혔던 게 뚫리면 이게 악재가 호재로 바뀌면서 급등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월요일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장주 9%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주 9%까지 올라가고 빠져도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면 안 좋겠죠. 근데 안 빠지고 120선에서 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유지를 해주고 이런 흐름.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준다. 사실 월요일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봉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또 모르겠으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지켜주고 그 상황에서도 9%까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봉을 보면 이때가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저 11월 작년 2021년도 11월입니다. 그때 급등을 했다가 주봉상으로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살짝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낙폭 과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물론 저만큼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수요가 XR 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최근에 제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직 스튜디오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실 뭐 위직 스튜디오보다는 이 모해상 컴투스가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컴투스가. 그래서 컴투스의 주가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업보다는 이런 거 뭐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영향을 좀 기울이면서 컴투스 자체의 주가는 좋지 못한데 그렇지만 이렇게 자회사들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가 지분 인수한 회사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이제 뭐 든든하게 자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도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그러니까 컨텐츠 종목에 해당되다 보니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월요일도 사실은 장 초반에 시초가에 3% 이상 갭 상승을 했다가 살짝 좀 약간 눌림목이 좀 발생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조금씩 여러분들 뭐 한 번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메타버스 뭐 기기든지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그래서 눌림목에서 조금씩 모아가면 2023년도에는 기기들이 많이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봉상 보면 역시나 21년도 이때 말쯤에는 단순 기대감에 있어서 이때는 XR 기기도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없던 기기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지만 또 새로 이렇게 성장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올라오고 좋아지는 거, 새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거,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또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왜 이래요? 제가 저만큼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애석해하죠.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메타버스는 2023년도에 꼭 봐야 된다. 제가 2023년도에 봐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주가는 어떻습니까? 미리 움직이죠. 미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된다 했더니 벌써부터 움직인다. 근데 더 늦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바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특히 예전에 하드웨어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기기에서 볼 수 있는 상용될 수 있는 VFX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아까 위직 스튜디오가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광고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역시나 VFX 관련돼서 요즘에 영향을 좀 더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 차트가 비슷합니다. 주가 차트가 비슷하고요. 역시 급등 120선에 딱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요, 역시나 작년 11월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좀 많이 조정받았죠. 자리 조정받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연한 기대감이었다고 하면 이제 2023년도에는 분명하게 수요가 폭등할 것이다,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해서 2023년도 보셔야겠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미리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시청이 아까 다른 종목보다는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 종목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또는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힘드실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반지역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요, 충분히 이런 소득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반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